자,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 도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세계 도시의 특징, 그리고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 도시는 특징을 보시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 그래서 생산과 판매 활동을 국경을 뛰어넘어서 활동하는 기업, 바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 그래서 뭐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애플, 뭐 테슬라 등등등. 자, 국경을 뛰어넘어서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 바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 어머니와 같은 회사가 어느 정도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금융기관, 그래서 국제 금융 업무 기능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은행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자, 다국적 기업이든 은행이든 공통점은 뭐냐? 돈을 갖다 빨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도시를 정의할 때 바로 세계 자본의 중심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 세계 도시는 많은 자본이 몰려들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업 주변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익을 추구하는 또 다른 기업, 서비스 기업들도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업을 생산자 서비스업이다라고 합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기능이 집중된 것 또한 우리가 바로 세계 도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는데, 자,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건 바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업으로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새로운 기술을 갖다 개발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을 나만 쓰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나만 활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다가 신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특허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 그 다음에 자,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에게 홍보해야 되겠죠.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 바로 광고 또는 홍보라고 하시면 되겠죠. 광고 또는 홍보와 같은 서비스업 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을 갖다가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또는 새로운 사무실을 갖다 얻으려고 해요. 예, 그러면 바로 그러한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공장 부지를 갖다 알아봐 줄 수 있는 부동산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바로 생산자 서비스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자, 기술이라든가 정보, 문화 등이 생산 전달되는 중심지다. 그래서 기술을 발달하고 그다음에 문화도 창출하는 선도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회의가 개최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자, 세계 도시에는요. 바로 이런 국제회의를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또는 관련 있는 기관들, 바로 국제기구 본부가 많이 밀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기구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상식적으로 예, 그다음에 국제연합본부죠. 유엔의 본부가 뉴욕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 유럽연합 EU라고 하죠. EU의 본부는요. 바로 브뤼셀에 있습니다. 뉴욕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예, 미국에 있고요. 자, 브뤼셀은 와플로 유명합니다. 와플. 예, 작지만 강한 나라 바로 벨기에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이 정도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과연 다국적 기업의 본사라든가 국제기구가 많이 모여 있으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몇 등부터 찾아라? 1등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축을 보시면 국제기구 수라고 되어 있고요. X축을 보시면 예, 바로 세계 500대 기업 본사 수. 다시 말하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등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압도적이죠. 예, 도쿄가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쿄가 세계적인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보시면 어디입니까? 브뤼셀. 예, 브뤼셀은 벨기에의 수도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수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 영향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애매하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파리, 런던, 뉴욕이죠. 그래서 국제기구로 봤을 땐 브뤼셀,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본사수로 봤을 땐 도쿄.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곳이 파리, 런던, 뉴욕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대표적인 세계 도시다라고 여러분이 정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첨단 산업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아까 기술의 중심지라고 그랬었죠. 항상,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계 도시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바로 주요 소비 시장 역할도 하고 있다. 결국 선진국의 세계 도시에서 시장을 갖다가 선점한 제품이라든가 기술은 바로 세계 여러 곳으로 전파 퍼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세계 도시에는요. 자,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고 수많은 인재를 갖다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통신, 교통망의 발달로 인적, 밀접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인적 교류가 많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세계화를 갖다가 촉진합니다. 자, 빈칸했습니다. 두 번째 빈칸에 세계화를 갖다 촉진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세계화를 촉진하는 과정에 인적, 밀접 자원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세계 도시의 수많은 다국적 기업에 일하기 위해서 근무하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몰려드는 외국인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교육 수준, 고등교육을 갖다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양분, 나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직업도 뭐 하겠습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고용 형태가 달라지면서 사회 계층의 분화가 뭐하냐? 뚜렷해진다. 어떻게 뚜렷해지느냐? 자, 빈칸에 한번 쓸까요? 자, 여백에다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백에 쓸게요.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고임금 숙련 노동자, 저임금 단순 노동자. 그래서 다양한 기능, 언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가 숙련 노동자, 고임금을 갖다 받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 수준도 낮고 언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술 수준도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고요. 자,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극화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소득에 따라서 사는 지역 바로 주거지도 뭐냐 분화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도시의 특징은 바로 양극화가 뭐하다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 직업도 양극화돼 있고 소득의 양극화, 소득 수준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주거지의 양극화, 사는 곳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세계 도시만큼 양극화가 심한 곳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도시 바로 뉴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편으로는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많지만 정면으로 보이는 건 어때요? 상대적으로 저층 건물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 저게 어떻게 양극화가 심한 건가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현실에 가보면은 차이가 심하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심한 모습을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저 역시 뒤편에는 어때요? 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지만 정면에 뭐가 보입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슬럼 지역을 갖다 볼 수 있는 거죠. 빈민촌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도시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계 도시에는요. 그 도시가 수행하는 기능,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국제 기구 본부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다음에 항공기가 얼마만큼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거를 항목별로 점수화해서 그 도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급이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도시 체계라는 건 서로 계층이 다른, 급이 다른 세계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체계다. 그래서 서로 아무리 급이 다르지만 서로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래서 세계도시 체계라는 건 바로 세계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그러면 급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급을 바로 첫 번째 인구 규모,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 국제은행 본사 수, 생산자 서비스업의 집중 정도, 국제항공 승객 수, 국제항공 우편량 등등등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조사할 때마다 약간씩 항목은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항목 등이 다 점수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크다고 해서 세계 도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구 규모보단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 국제은행 본사 수, 생산자 서비스업의 집중 정도가 훨씬 더 점수 항목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 그 기능이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급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놓으시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세계 2,000대 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증가율을 따졌을 때는 지금 자,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다 보니까 증가율 자체는 어때요? 높죠. 하지만 원의 크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자, 밀집되어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거. 원이 크면 클수록 숫자가 뭐한 것이다? 많은 것이다. 그래서 영국, 그다음에 일본, 미국 압도적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하면 어디입니까? 중국이 되겠죠. 그리고 2위가 인도인데 중국과 인도에 비해서 영국, 일본, 미국의 원의 크기가 어때요? 압도적으로 크죠. 다시 말하면 자 인구가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도시가 수행하고 있는 오히려 기능이 더 큰 세계 도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계 도시 항목별 순위라고 있어요. 그래서 법내 보시면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주거, 환경, 접근성 등등등 자, 비슷한 항목도 있고 다른 항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점수화 낼 때 조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런던과 그다음에 뉴욕과 그다음에 도쿄가 예, 대표적인 다기능을 갖다가 수행하는 바로 세계 도시 중에서도 예, 최상위 세계 도시에 속한다라고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도시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수많은 자, 기능적으로 연계되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최상위 세계도시, 다음 상위 세계도시, 그 다음 하위 세계도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걸 나누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대신 그 도시마다 수행하는 기능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최상위 세계도시에 더 많은 기능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면 자 도시 최상위 세계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라고 정의를 내버려 버렸죠. 자, 다시 말하면 아래로 갈수록 도시의 수는 뭐하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세계 도시는 숫자는 적지만 기능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뭐하다? 강하다라고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급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계층성이 있다라는 거. 자, 하지만 뉴욕, 런던, 도쿄는 밑에 있는 수많은 도시에 비해서 숫자는 적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최고다라고 여러분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뉴욕, 런던, 도쿄가 바로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뉴욕입니다. 자, 뉴욕은 생산자 서비스 중심의 산업이 성장해 있고요. 다시 말하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가 많으니까 그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리고 최상위 계층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 뉴욕하면은 말 그대로 세계 도시다 보니까 자본의 중심지이자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했다. 이 정도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세계 도시의 최상위 계층이다. 런던 도쿄보다 더 많은 다기능을 수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런던은 역사적으로 세계 각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 도시로서 자, 세계 표준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 나라마다 시간이 다르죠? 그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 그래서 우리가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다라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과거 런던이 자, 영국이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크기 때문에 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제 자본 네트워크의 역시 중심지다라고 합니다. 역시 자본의 중심지로서의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도쿄 같은 경우는 다른 뉴욕과 런던과는 다르게 자 뉴욕과 런던 같은 경우는 자본의 중심지로서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하지만 도쿄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자 대도시 내 지역 간 분업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특히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시와 도시 간의 분업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도 많고 세계적인 제조업 다른 지역은 서비스업이 발달했지만 도쿄 같은 경우는 물론 서비스업도 발달했어요. 하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성장했다. 이걸 모델로 삼아서 발전한 곳이 이제 서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합 기능으로 발전한 도시들. 자, 제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자, 세계 도시일수록 세계 주요 공항 및 항공 노선이 더욱더 주변 도시들과 더 많이 이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봐도 역시 런던, 뭐 파리, 도쿄, 그다음에 뉴욕 정도가 세계적인 자, 항공망 많은 연계를 자, 유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역시 이런 지표 또한 세계 도시를 선정하는 중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량 자원과 생산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